지난 30일에서 31일 양일 간 외교부가 지속가능 개발 목표 출범 원년을 맞이하여 UN 에스캅과 공동으로 제1차 아태 지역 개발 재원 고위급 회의를 인천 송도 국제도시 쉐라톤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아태 지역 내 SDGs 달성에 필요한 개발 재원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제1차 아태 지역 개발 재원 고위급 회의는 2015년 7월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제3차 UN 개발재원 총회의 후속 회의로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 이행을 위한 조세 분야 협력, 개도국 자본시장 개발, 장기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 포용적 금융시장 구축, 기후 재원 등 개발 재원에 관련된 핵심 이슈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개발 재원에 관한 지역별 포럼 중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었으며 회의 결과 문서는 오는 4월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되는 국제연합 경제사회 이사회 개발재원 포럼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유이로 경제부총리가 특별 연설을 하고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환영사를, 김영목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 폐회사를 맡았으며 악타 샴샤드 UN 에스캅 사무총장과 아태지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 20여 개국의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하여 민간부문, 학계 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민간 재원 동원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조세 행정 발전 경험을 토대로 한 개도국 조세 행정제도 구축 지원, 개도국 취약계층인 소녀들의 금융 문해 제고를 통한 금융 접근성 강화, 기후 재원 조성에 대한 기여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개발재원 고위급 회의 개최를 통해 아태 지역의 지속 가능 개발 의제 이행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조세 행정 분야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아태 지역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공동으로 개발협력 스타트업, 개발협력구상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포럼을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함께하는 개발협력 포럼은 정부와 민간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회의로 기업의 혁신적인 역할을 논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코이카의 기업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성공 사례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외교부 이용수 개발협력국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의 유용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새로운 협력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개도국의 지속가능 개발에 가장 중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민간 기업이라는 점을 핵심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기업은 단순히 재원, 투자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혁신, 창의의 원천이기 때문에 외교부는 기업들과의 혁신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개도국의 포용적 성장에 함께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코이카 김영목 이사장은 축사에서 MDGs 합의 이후 지난 15년 동안 절대 빈곤의 인구가 반 정도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고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하지 못해 그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면서 기후변화 체제에는 기술과 투자가 잘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새로운 국제개발 환경과 기업의 기회를 주제로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이 개발협력구상과 제2차 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 채택에 따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협력 정책과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코이카의 새로운 ODA 혁신적 파트너십 소개를 주제로 코이카가 개발협력에서 기업과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협력 비즈니스 창출 전략과 개발 컨설팅 사업 및 민간 재원 간 투자 연계, 코이카와 CJ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베트남 새마을 공유가치 창출 프로젝트, 창의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노을사의 말라리아 진단 키트 개발 사업 등 코이카가 진행 중인 기업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개발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개발협력 분야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출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돼 북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9일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유엔 대북 제재 품목이 북한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44.9%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민생 목적 또는 대량 살상 무기와 무관한 경우 외에는 철광석, 석탄, 금, 티타늄, 히토류 등 7개 품목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들의 수출액은 15억 200만 달러로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 33억 4,400만 달러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유엔의 제재가 본격화된 만큼 북한의 수출액도 절반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가별로는 유엔 제재 품목의 97%가 중국으로 수출되어 제재 품목을 포함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전체의 85%를 차지했으며 직전 5년간 이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의 북한 수입 제재 품목인 항공유의 경우 수입액이 1억 39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돼 항공유가 북한 총 수입 40억 4,4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하지만 항공유 수입을 막음으로써 제트기 운영 등 군사활동은 상당 부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는 유엔 제재로 북한은 연간 약 15억 달러의 외화 수입원이 사라지게 됐는데 제재가 장기화하면 외화가 고갈돼 경제와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북한은 대신 의류 등 비제재 품목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지만 전력 공급이 불안한 데다 해운 및 금융 제재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이 얼마나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지가 유엔 제재의 실효성을 결정지을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DA 웹TV 길주혜였습니다.